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가 위기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비를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삭감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살리기 위해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백제왕궁 박물관이 오늘 개관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홀로그램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관을 통해 옛 백제왕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익산 황등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수로에서는 물이 새 논이 마를 새가 없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추수기에는 농기계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누수 부위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익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09명으로 하루 새 129명 늘었습니다. 익산의 확진자 규모는 평일 기준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100여 명씩 급증해 군산을 비롯한 도내 다른 시군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 4,231명으로 전날보다 70여 명 줄었고 군산시도 597명으로 전날보다 47명 줄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1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7,8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0만 7,459명, 해외 유입 43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1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4명 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산에 이어 군산의 내년도 중점 사업을 알아봅니다. 군산 해망동 앞바다에 만들어진 준설토 투기장은 내년이면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비를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삭감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살리기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금남도로 불리는 군산 준설토 투기장. 준설토 수용률이 90%를 넘어서면서 내년이면 더 이상 준설토를 투기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때문에 군산항 7부두 남반파제 측면에 214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만들 계획인 제2준설토 투기장.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사업비 4,287억 원이 투입돼 3,180만 세제곱미터의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시급성을 인정해 군산시가 요구한 50억 원 가운데 45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다른 입장입니다. 기재부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삭감 대상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예비 타당성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군산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늦출 수 없는 만큼 기재부를 찾아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신규 사업 제한 등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다음 달 5일 이후부터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지만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어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투기장이 지금 없으면은 이제 준설을 하고 싶어도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군산항 이제 기능이 나빠지니까. 군산항 항로는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해마다 평균 100만 세제곱미터의 토사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준설토를 수용할 투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국비 확보를 통해 설계를 마쳐야 오는 2024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제2준설토 투기장. 하지만 정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군산항 물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지난 1970년대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촌으로 조성했던 군산 아메리카타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A업체가 지역 주택조합 형식으로 940여 세대 아파트 건립에 나섰습니다. 위치가 공군기지 인근이어서 비행 안전 문제 등의 협의가 필요해 건설 승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아메리카타운 주민들은 떠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산 지역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익산 A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적발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조건인 지역 6개월 이상 거주를 갖추기 위해 익산에 거주하는 친인척 집을 자신의 거주지로 등록하는 수법을 썼고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인 것처럼 꾸며 청약 가점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익산에서 역대 최고인 4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아파트 부정 청약에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감 공약 평가를 위한 제19대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7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22명은 외부 인사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늘 1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도교육청에 방문 접수하거나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다음 달 7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입니다. 익산시 인구가 올해 상반기에만 2,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발표한 익산시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만 1,973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익산의 인구는 내년 말에는 26만 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은 익산시 인구 유출 원인을 일자리 부족과 주택으로 분석했습니다. 백제 왕궁박물관이 오늘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홀로그램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관을 통해 옛 백제 왕궁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왕궁리 유적. 백제 무왕의 왕도로서 미륵사지와 함께 최대 규모의 백제 유적으로 꼽힙니다. 1600여 년 전 왕궁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백제 왕궁 박물관이 4일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왕궁리 역사유적 전시관을 리모델링해 체험형 역사박물관으로 확장했습니다. 2층에 위치한 가상체험관에는 물이 흐르도록 재현한 백제 정원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옛 왕궁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박물관 와서 재밌고 게임도 하고 신기했대요. 놀이형 체험 공간에서는 직접 만지고 눌러보면서 옛 백제인의 생활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 딸이 막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들도 재밌어 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홀로그램도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놀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체험실을 확충하면서 기존 전시실 관람객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람객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아이들 위주보다는 어른들 위주로 견학 위주로 했는데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유물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수장고는 전북 최초로 개방형 수장고로 만들어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재 보관 방법과 보존 처리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한켠에는 왕궁의 서가라는 작은 도서관이 마련돼 관람객들이 더위를 피해 책과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왕궁리 유적의 역사적 연구 성과를 각종 영상 자료와 체험을 통해 경험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홀로그램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서 익산 백제 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박물관은 개관에 맞춰 오는 10월까지 1910년부터 최근까지 왕궁리 유적을 담은 사진 70여 점을 공개하는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체험시설을 마련해 새롭게 문을 연 백제 왕궁박물관.
누구나 쉽게 옛 백제 왕궁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32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익산 문화제 야행에 사전 참가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사전 예약을 접수받는 가운데 현재까지 참여 신청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익산문화제 야행은 백제왕궁 달빛 기원과 무형문화재 어울림 한마당 등 32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현장 방문을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온라인 야행이 진행됩니다. 오는 11월 7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원서 교부와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원서 교부와 접수는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3일부터 닷새 동안 이뤄집니다. 한편 이번 달 말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가 실시됩니다. 내년부터 도내에서 대규모 밀 전문 생산단지가 육성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육성할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74곳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7,248헥타르입니다. 이 가운데 전북은 30곳에 걸쳐 3,538헥타르 규모를 차지합니다.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는 정부가 비축분 우선 매입을 적용하며 공동 영농교육과 정부 보급종 종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건설기계 검사 지연 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익산시를 비롯한 시군에 따르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최대 과태료가 종전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또 정기검사를 하지 않거나 탈락한 경우 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익산시는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됐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검사 기간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익산 황등면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수로에서 물이 새는 탓에 논 말리기 작업을 하지 못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추수기에 농기계가 논에 들어오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농수로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며 조치가 누수 부위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황등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황원규 씨. 올 가을 추수 작업을 위한 농기계가 논에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논 말리기 작업이 잘 되지 않아 딱딱하게 말랐어야 할 흙이 갯벌처럼 질척대기 때문입니다. 논 말리기가 잘 되지 않은 이유는 황원규 씨의 논을 따라 나 있는 농수로에서 물이 새 논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황 씨는 농수로 누수가 5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 때문에 수확량 감소와 병해충 발생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논을 말려야지 농작업 하는데도 편하고 뿌리가 깊게 박히고 하는데 그 기간에 물을 못 말려요. 황등면에서 농수로 누수 피해를 본 것은 황 씨만이 아닙니다. 한 농민은 누수로 인해 논이 마르지 않아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해 추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사비를 들여 농수로 옆에 도랑을 파고 물길을 만드는 작업을 한 농민도 있습니다. 또 농수로 누수로 인해 농민 간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누수로 인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민끼리 싸움을 해요. 논을 말리자고 하는 사람은 물이 새서 들어가니까 물이 없어야 되니까 물막이를 빼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물이 필요한 사람은 막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 안 샜다면은 갈등은 없었겠죠. 황등면 농민들은 농어촌공사에 농수로 수리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상황. 하지만 그때마다 추후 보수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과 누수가 일어난 부분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임시방편의 처방만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수로 누수에 대한 민원을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체적인 수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게 내려가가지고 해면 아이들 예산에 맞춰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세빈 발라가지고 그 땜빵까지 해주려고 해요.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추수 포기까지 불러올 수 있는 농수로 누수 문제. 예산 부족 문제로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는 사이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환경 오염을 단속하기 위해 이동식 측정 차량과 드론이 활용됩니다. 군산시는 산업단지 주변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등 환경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동식 측정 차량을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산업단지와 국가 1, 2 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환경감시용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환경오염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환경청 등 관할기관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의료원이 급성기 뇌졸중 환자 진료 분야에서 우수한 병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은 종합점수 95.41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평균 91.32보다 높으며 9회 연속 최고 등급 획득입니다. 특히 전문 인력 구성 여부와 뇌 영상 검사 실시율, 조기 재활 평가율 등 5개 평가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팅 앱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30대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9시쯤 채팅 앱에서 만난 30대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지인 4명과 함께 객실로 들어가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0대 A군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며 A군 등 2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도망친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무료 식사가 제공되는 군산 지역 경로식당이 대체식 제공으로 바뀝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군산 경로식당과 군산 노인종합복지관, 금강 노인복지관, 군산 나훈종합복지관에서 대체식과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식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경로식당은 모두 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독거노인을 비롯해 하루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무주경찰서는 3일 저녁 8시쯤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 활공장에서 이륙한 50대 남성이 금강 인근에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동호회 회원 등과 활공장을 찾아 패러글라이딩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주 계곡에서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4일 아침 7시 29분쯤 완주군 동상면의 계곡에서 36살 남성이 3m 깊이의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계곡 근처 펜션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라 외국인 민원인에 대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교육청은 고객 지원실에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3개국 언어 통역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가정 증가로 외국인 민원이 늘어나자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또 베트남어와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등의 통역은 필요한 경우 다꿈 교육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군산시가 야외 체육시설에 대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폭염특보 발효 시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식시간제를 적용합니다. 휴식시간제가 적용되면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비롯한 야외 체육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친환경 그린 상점을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음료 할인을 제공하는 친환경 그린 상점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그린 상점으로 지정되면 텀블러를 사용한 고객은 3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해당 카페가 매월 20잔 이상을 일회용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5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지원받습니다. 원광대병원이 베트남 롱안성 정부대표단과 만나 해외 의료시장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레딴 응이엔 베트남 롱안성 조직위원회장을 비롯한 베트남 정부 대표단 24명은 오늘 원광대병원을 방문해 의료 시스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롱안성과 원광대병원 전북도는 앞으로 해외 의료시장 진출과 국제교류, 각종 국책사업 진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보건부가 주관하는 의료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원광대병원은 지난 6월부터 롱안성과 베트남 의료 시장 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평생학습관이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정기 강좌를 개설해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대한환경보건원 솔한의원이 드림스타트 취약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부터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 프로그램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도내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덥겠습니다. 군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익산은 28도에서 3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